셋. 아, 안녕하세요. 한사장입니다. 오늘 이제 일요일이고요. 오늘 날씨가 좀 덥습니다. 오늘 가는 곳은 뭐 언제나처럼 뜨거운 밥을 한 그릇. 오토바이 쪽에 이번 주에도 사건 사고가 많았는데요. 가장 쇼킹한 사건은 분당 이제 서비스 센터에서 GS 어드방 22년식 어드방 이것저것 옵션 많이 달려있는 GS를 입고를 시켰는데, 그 오토바이를 테스트 주행한다고 끌고 나갔는데 대형 판교로에서 거의 반파를 시켜놨더라고요. 이제 어떻게 부셔졌는지 보니까 오른쪽을 많이 데미지가 들어갔던데 라디에이터까지 먹었더라고요. 수리를 하면 할 수도 있는 상황이겠지만, 고객이 맡겨놓은 오토바이를 서비스 센터에서 반파를 냈다는 거가 아무래도 충격이 컸고, 이 일이 알려지게 된 게 그 바이크 주인이 보상 방안에 대해서 납득을 하지 못하고 이제 바텀에 글을 올린 게 계기가 됐습니다. 그 보상 요구사항은 뭐 아무래도 당연하겠죠. 뭐 22년식에 2만 킬로 탄 오토바이라고는 하지만 자기가 이제 애지중지 타던 오토바이인데 말 그대로 고장나서 수리를 맡긴 것도 아니고 그냥 말 그대로 정기점검 차원에서 맡긴 건데, 아시겠지만 BMW 이제 보증이 3년에 무제한 마일리지거든요. 어쨌든 이제 보증을 맡겼는데, 아니 연락을 받으니까 오토바이가 빠개졌다고 연락이 온 거예요. 자기 잘못은 아무것도 없잖아요. 모터라드 쪽에서 그 제안한 보상은 시승차로 보상을 해주겠다. 아마 R1250GS 뭐 동일한 모델의 뭐 시승차로 뭐 바꿔주겠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나봐요. 차주는 원하는 건 당연히 그렇죠. 내 거 오토바이 부셨으니까 옵션도 많이 돼 있고 신차로 내려주고 원래 달려있던 옵션까지 돌돌 달아달라, 이게 차주의 요구 조건이더라고요. 돈으로 몰아줄 거면은 중고 가격에다가 그 가격에 플러스 30%한 금액, 거기에다 뭐 옵션 비용 따로 해서 총 5,500만원을 부르셨더라고요. 근데 이 5,500만원이라는 금액이 알려지게 된 게 모토라드에서 바흰에 글을 올렸어요. 그 5,500만원이라는 그 금액을 요구하셨다, 이게 정말 맞는 거냐라는 식의 어떤 약간 고객을 저격하는 글을 올리셨더라고요. 한쪽에서 시승차를 제공한다는 건 그거를 새 차가로 계산해서 3,500만원에 올려놨다고 하는데요. 그럼 이제 고객이 제시한 5,500만원 하고는 2천만원 정도 차이가 나죠. 아니 한쪽이 3,500을 제시했는데 그 3,500도 솔직히 3,500이라고 보기엔 좀 애매한 시승차고, 한쪽도 5,500을 제시했지만 그 금액은 말 그대로 진짜 최대 맥시멈 금액을 얘기한 거라, 사실 우리 보통 흥정이라는 걸 하잖아요. 근데 이제 그게 진행이 안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뭐 카페 같은 데 올라오고 공개가 된 건데, 사람들은 그 의견이 갈리더라고요. 한쪽은 이제 5,500만원 솔직히 말도 안 되는 금액이다. 2년 동안 2만 킬로 실컷 탄 오토바이를 어떻게 5,500만원을 달라고 할 수 있냐, 약간 이런 식인데, 또 한쪽은 아니 그 사람 정말 아무 잘못이 없으니까 진짜 점검한다고 맡긴 죄밖에 없는데 내 오토바이가 말 그대로 사고차가 돼서 나온 거니까 그 차를 이제 수리를 해주신다고도 말을 했는데, 아무래도 수리를 받으면 완벽하게 원상복구를 해준다고 해도 내 차는 그냥 사고차가 되는 거니까 그 수리를 받을 수 있겠어요? 그건 이제 납득이 안 되는 얘기죠. 그래서 이제 뭐 갑론을박이 벌어졌는데, 제가 봤을 때 여론은 약간 차주 쪽으로 이제 기울었다. 금액이 세긴 했지만 얼마든지 이제 조정이 가능한 부분인데 공개 저격을 했으니까 그거는 이제 좀 잘못된 거라고 보고요. 금액은 세지만 어느 정도 좀 깎을 수 있다고 봐요. 다들 열려있는 마음으로 얘기를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게 뭐 서비스 센터에서 이렇게 나서 그렇지, 우리가 보통 사고가 나면 보험 처리를 해요. 다들 그렇겠지만 오토바이 사고 나면 보험 처리를 해서 나 이거 도저히 찝찝해서 못하겠다 하면 어느 정도 원상복구를 하고 중고로 판매를 하겠죠. 중고로 팔아도 깨끗하게 원상복구가 됐다는 상황에서는 이제 제가 막 팔을 수 있고,
그 가격에다가 보통 이제 센터에서 과다 견적을 내기도 하고 해서 이것저것 또 경락손해라든지 이것저것 챙길 수 있는 그런 게 있거든요. 뭐 병원비라든지 뭐 아니면 뭐 튜닝품에 대한 보상이라든지 뭐 이런 게 있습니다. 오토바이 타시는 분들한테 조금 큰 뇌리에 각인이 되는 사건이랄까, 아 이렇게 한다라는 그런 거를 그런 메시지를 준 것 같아요. 왜냐면 조용하게 이 사람이 5,500 불렀는데 솔직히 난 좀 너무 세다, 좀 깎을 만큼 좀 깎아 본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도저히 안 되겠다 싶으면 그때서야 공개를 했어야 되는데, 말 그대로 사건 발생한 지 일주일도 안 돼서 인터넷에 그렇게 올려버리니까 이용하던 고객들이야 당연히 가겠지만 앞으로 박스를 깔 사람들이나 뭐 이런 사람들은 굳이 갈 필요가 없다, 이런 여론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이제 대왕 판교로 분당에 있거든요. 근데 이제 분당에서 가까운 강남이나 뭐 이런 서울 남부 쪽에 모토라드 대리점이 더 있습니다. 서울에도 많이 있다 보니까 사실 분당을 그냥 지나가서 바로 그냥 서울에서 구입해도 되는 거거든요. 너무 똥배짱을 부리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요. 물론 이제 보상을 요구하시는 분도 어느 정도 화는 나시겠지만, 물론 잘못한 게 진짜 하나도 없으시죠. 잘못한 게 0%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마음을 열어놓고 합의를 하시는 게 가장 깔끔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법적으로 넘어가게 되면 아무리 상대방이 진다는 게 확정적이라고 해도 그 보상 금액이 마음에 안 드실 수 있으니까, 네. 그 물어주는 쪽에서도 이런저런 추가 비용이나 이미지 손실을 고려하면 최대한 비싼 가격으로 물어주는 게, 그냥 광고비 한번 썼다 생각하고 이런 사고가 났지만 이렇게도 물어주는구나 라는 결론을 내렸으면 좋겠어요. 저도 만약에 오토바이를 맡기면 거기서 사고가 나면 이 정도 책임 있는 자세를 보여주면 그래도 뭐 믿을만 하구나 라는 생각을 할 것 같아요. 여러분은 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5,500만원을 물어줘야 되냐, 아니면 피해자가 어느 정도 감수하고 그냥 R1250 시승차 중고 받고 떨어져야 하느냐,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저는 한 4,500? 이 정도? 네. 4,500 아니면은 그냥 새 차 박스 하나 까지고 거기 달려있던 옵션 어느 정도 보존해서 살려주고 하는 정도로, 그래야지 어느 정도 피해 보상 플러스 알파가 됐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막 2년 타고 2만 킬로 탄 거를 새 걸로 바꿔주는 게 그 사고를 낸 작업자의 과실을 보상해 주는 거라고 좀 생각하거든요. 이런 얘기 하시는 분들이 자동차는 뭐 그런 사례가 있었는데 얼마 보상을 하지도 못하고 어쩌고 저쩌고, 자동차는 법원에서 자동차는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자동차는 기본적으로 오토바이랑 틀려요. 또 수입차랑 국산차가 다르듯이, 물론 이제 지금은 이제 렌트 보상이라는 게 없어졌지만, 예전에 이제 수입차 뭐 사고 나면 진짜 웬만한 수입 똥차 사고 났는데 동급의 수입차로 대차한다고 하루에 렌트비를 막 수십만 원씩 땡겨가던 그런 사람들이 있었잖아요. 그것 때문에 이제 오토바이 렌트까지도 타격을 받았는데, 자동차 무쇠 얘기하시는 분들이 간과하고 있는 건, 오토바이 옵션은 정말 말도 안 되는 금액이지만 물어줘야 됩니다. 저도 그게 사실 좀 이해가 안 되는데, 오토바이는 이제 대배기량이 사고가 나면 기본적으로 보험사에서는 손해사정인을 자기네 쪽에 붙여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보험사도 오토바이에 대해서 모르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잘 아는 손해사정인을 자기의 대물 담당으로 붙여서 협상을 좀 용이하게 하는 거죠. 1,000만원 나갈 거 500만원으로 깎을 수 있게, 네? 뭐 그런 식으로 하는 거다 보니까, 이제 그 사례에서 비교해 보면 법적으로는 인정받을 확률이 굉장히 높아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달라는 대로 줘야 되는 경우가 많다는 거죠. 나는 오토바이를 전손 안 하고 수리를 할 겁니다 해가지고 무슨 내가 튜닝한 거 권장 소비자 가격으로 다 받아오고, 내가 부셔진 거 이거 무슨 오토바이 보관료에 동네 센터에다 맡겨가지고 센터에 공인비 뭐 시간당 공인비 얼마 뭐 이렇게 계산해가지고 모토라드에 부품 얼마 이렇게 견적 뻥튀기 해가지고 말도 안 되는 금액을 뻥튀기 해서 올 거란 말이에요. 5천만원 5,500 불렀으면 그 가격에 맞게 아마
견적을 내올 거예요, 법원에 가면. 근데 이게 국산차처럼 무슨 딱 표준 공임이 정해져 있는 게 아니다 보니까 사실 부르는 게 어느 정도 값이에요. 그래서 법원에서도 인정될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례가 어디에서 볼 수 있냐면, 예를 들어 드릴게요. 오토바이가 사고가 나잖아요. 그러면 우리 법원까지 가야 되는 사고가 몇 개 있어요. 그게 뭐냐면 버스하고 택시예요. 버스랑 택시는 돈을 웬만하면 잘 안 내주려고 그래요. 그래서 자기네들이 질 거 뻔히 아는데도 소송 걸라고 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택시 공제하고 소송이 걸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보통 이제 장기간 소송이 이어지는 게 아니고 말 그대로 금방 끝나는 편이에요. 그리고 보면 이제 대부분 인정을 받아서 거의 90% 이상이 택시 공제가 집니다. 물어달라고 했는데 물어줘야 되는 거예요. 아마 그쪽도 명분이 필요하니까 아마 그런 식으로 뭐 사고 처리를 할 때도 있는데, 그러니까 이 사례를 보면은 사고가 나도 택시 공제처럼 소송이 걸리더라도 결국에는 물어줘야 돼요. 그 금액의 차이도 사실 더 커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자동차의 그 어떤 보상 개념을 머릿속에 생각하고 있으시면, 아니 무슨 사람 몸도 그래요. 그냥 톡 쳤는데 얘가 한방병원에 누워버린다, 오토바이 타는 애들이. 난 이 사람 마디모 걸어가지고 무슨 과학적으로다가 이 사람이 나일론이라는 걸 증명하겠어, 이런 게 안 돼요. 오토바이는 일단 마디모 일단 들어가는 것부터 접수조차도 안 되고요. 이 사람이 그냥 톡 박았는데 그냥 살짝 그냥 손만 땅에 댔는데 뭐 어디 무슨 척추가 이상하고 막 이런 얘기 해도 사실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오토바이는 가급적이면 건들지 마세요. 오토바이로 만약 문제가 생기면 여러분들 짜증 납니다. 아니 근데 사실 또 짜증 날 거라고 할 것도 없고, 그 뭐라고 해야 되죠? 여러분들이 자동차를 모시든 오토바이를 모시든 보험이라는 게 들어가 있잖아요. 이런 상황에 대비하기 위해서 들어있는 게 보험이니까, 이 사람이 뭐 나일론을 가든 얼마를 물어달라고 하든 그거를 상대할 사람은 운전자 여러분이 아니고 그쪽 대물 대인 담당자가 해야 될 일이에요. 그 사람이 나일론이든 뭐 말도 안 되는 견적을 뽑아오든 그 일을 보험회사에서 해줘야 되는데, 자동차는 어느 정도 커버가 됩니다. 그 대물 대인 담당자들이 전문가들이라. 근데 오토바이는 말 그대로 인외막용이기 때문에 제도권을 벗어난 그런 상황이니까 특이한 거예요. 오토바이는 특이한 곳이기 때문에 가급적이면은 좋댔다 생각하시는 게 좋습니다. 이번 사고에서 좀 궁금한 건, 그 사고가 났는데 그 사고가 어느 정도의 그 피해가 발생했는지 블랙박스 영상이 좀 궁금하고요. 아마 다들 궁금하실 거예요. 그 대왕 판교로 그 넓은 길에서 운전을 어떻게 했길래 앞에가 그렇게 박살이 났을까 하는 궁금증 다 갖고 계시고,